네, 안녕하세요. 박성동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성질환 중에서도 갱년기 증상과 원인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갱년기, 폐경기가 되면서 겪는 증상들은 굉장히 격렬하고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여성 갱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만 뽑으라 그러면 일단은 안면홍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그리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변화, 짜증과 우울이 반복되는 이런 정서적인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면홍조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열 발생이 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열감을 느끼고요. 또 땀이 많이 나고 열이 났다가 추워지는 이런 그 한방에서는 한요락내라 그러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관절이나 뼈의 통증, 그 다음에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갱년기의 증상이 이렇게 격렬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호르몬의 절벽이다.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더라도 매년 1%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아주 격렬하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여성은 수개월 사이에 이런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여성성을 발휘하는 이 여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역할을 하죠. 여성의 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매끄러운 피부와 피하 지방을 적절하게 축적하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성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생성을 도와주기도 하고 뼈에 칼슘이 잘 침착되도록,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또 호르몬 조절도 합니다. 갑상샘 호르몬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세로토닌의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면서 감정의 조절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여성의 3대 증상이 뭐죠? 그러니까 체온 조절의 이상이죠. 갑자기 더웠다, 갑자기 추웠다, 땀도 바짝 났다가 이러다 보니까 밤에 갑자기 후끈거린다든지 땀이 막 난다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는 거고,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난다든가 분노한다든가 이런 감정의 기복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과의 짝이 되는 멜라토닌이 부족했을 때는 불면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모든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아주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신체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호르몬 분비, 그 다음에 혈압 조절,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호흡이나 소화, 비뇨생식기 이런 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사람의 어떤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절벽으로 인해서 내분비계에 어떤 혼란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여기에 대한 원인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간입니다. 간은 혈액을 조절한다고 한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로 몸의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지만 간을 거치면서 그 몸에서 작용했던 호르몬들이 파괴되고 생성되기도 하는 이 화학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의 기능이 원활치 않을 때에는 이 호르몬의 조절 기능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폐경기가 아니라도 간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갱년기와 유사한 그런 증상이 젊은이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의 혈액 조절 기능, 호르몬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수화상제입니다. 우리가 신장, 콩팥은 물로 보고 위에 있는 심장은 불로 봅니다. 화의 장기인데요. 이 화는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쪽에 있는 물은 위로 올라와서 이게 서로 상제라는 것은 서로 억제하고 조절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조절 기능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불은 위쪽으로 치솟아서 자꾸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구강이 건조해지고 모발이 탈락하고 어지럽고 혈압이 오르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게 다 심장의 화가 제어되지 않았을 때 위로 탁 치받쳐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콩팥에 있는 물은요,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어쨌든 아래에 있는 물은 불에 의해서 딱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아랫부분이 차가워지면서 비뇨생식기의 문제, 각종 염증, 그 다음에 남성의 발기부전, 여성의 질염, 그 다음에 성욕감퇴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를 한방에서는 간의 문제와 이 수화상제의 두 가지 문제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이 증상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가볍게 겪으시는 분들은 여성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넘기실 수도 있겠고, 또 아주 심한 경우라면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산부인과에서 여성 호르몬을 처방받기도 하는데,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여성암이라든지 근종 이런 것들을 좀 더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방의 치료는 간의 문제라든지 수화상제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적절하게 정상 위치로 돌려놓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약을 쓰기도 하고 복부에 약침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한방 치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부작용이 적고 갱년기 증상 이외에 평소에 몸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좋지 않은 부분을 함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 문제를 함께 겪고 있을 경우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이외에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들이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음식이죠.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콩 종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콩 종류, 그리고 리그난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참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이 되려면 이게 지방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음식을 제한하면서 체중을 조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 분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월경이나 폐경기 여성 같은 그런 유사한 증상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체중으로 유지하려고 밥을 굶거나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해주시는 게 좋고, 근력이 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도 이 전체 운동의 한 30% 정도는 채워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맑은 날 직접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하거나 햇볕을 쬐이는 이런 시간을 한 30-40분 정도 매일 가지시는 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시기잖아요. 이럴 때 뼈의 합성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햇빛 쬐기거든요. 햇빛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체중 부하 운동이라 그래서 땅을 디디고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책이 중요하겠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적정하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햇빛을 쬐는 것이 이 멜라토닌 생성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맑은 날 야외에서 산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갱년기는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겉모습도 많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너무 이 시기를 어렵고 우울하게 넘기면 신체적인 나이도 급격하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아주 힘들게 건너가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심하고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감정적인 변화가 심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를 짧고 아주 평탄하게 넘어갈 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뭐 얼굴이라든가 신체적인 어떤 나이도 갑자기 확 늙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방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를 치료하셔야 되고요.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하시고 치료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갱년기 여성 여러분, 갱년기는 슬기롭게 극복하면 더 행복한 노년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치료하시고 이 증상에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